자, 먼저 요거는 좀 학습을 해 놓으셔야 된다 그랬죠.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20년 경과 당시 점유자만이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 청구할 수 있고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등기부상 소유자가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어떤 등기부상 소유자,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소유자가 바뀌지 않았대요. 그럼 등기 청구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죠. 네, 등기 청구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등기 청구를 요때 하나, 지금 여기서 하나,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등기 청구할 때는 20년이 경과됐다,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다라고 하는 걸 입증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 20년이죠. 여기서 한 15년 됐다는 거야. 그럼 35년 입증해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입증이 길죠. 그러니까 이때는 역산해서 20년만 입증하면 된다는 거예요. 역산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여기 20년 입증하는 게 더 쉽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갑은 특별히 억울한 거 없죠. 어차피 30몇 년 동안 지가 다 점유하고 있었을 테니 이의를 제기할 게 없다고. 아시겠죠? 그 말은 취득시효의 기산점이 여기가 돼서 20년 입증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산점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역산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요 세 개가 여기에 이제 쟁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두 번째는 문제가 되는 게 소유자가 중간에 한 번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는 누구야? A잖아. 그러니까 A한테 등기 청구하는데 아무 문제 없죠. 여기도 등기 청구할 수 있다야. 사이렌이 울려갖고, 그죠? 등기 청구할 수 있다죠? 예, 등기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럼 등기 청구할 때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가 지금도 가지고 있으니까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바뀌지 않았거든요. 등기 청구하는데 문제는 역산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역산할 수가 없지.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20년을 이렇게 역산을 하게 되면은 얘는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가 내가 맞나? 이게 궁금하다고. 여기 도면에서는 지금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가 A가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실제로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가 난지 아닌지가 제일 궁금하다고. 왜냐하면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가 내가 아니면, 지금 내가 아니면 얘는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20년 여기 만약에 을이라고 하면, 을이라고 한 놈이 사실은 여기서부터 점유했으면서 점유해서 쭉 하다 보니까 20년이 요 날인데, 그럼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는 갑인데 나한테 등기 청구하려고 여기서부터 기산점이라고 주장했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가 내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는 역산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역산해서 20년 경과 당시 역산해서 등기부 취득,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는 없어요. 점유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그렇다는 얘기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변경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기산점 변경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인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건 뭐가 문제가 되냐면,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는 갑이죠. 갑이요. 근데 지금 보니까 A잖아. 소유자가 바뀌었네요. 그럼 A는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한테는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등기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얘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서 다시 20년이 됐다는 거야. 그럼 얘가 소유권을 취득한 그 지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서 다시 20년이 됐다는 얘기는 지금 을이 저기서부터 시작해갖고 40년도 넘게 지금 점유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이때는 다시 2차 취득시효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취득시효를 주장해서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럼 2차 취득시효 기간 중에 소유자가 바뀌었다는가, 몇 번? 그렇다 하더라도 한 번 정해진 기준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니까 이걸 기산점으로 삼아서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가 D다. 그럼 D한테 등기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2차 취득시효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취득시효의 문제도 새로운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가 갑이죠. 그리고 지금 등기 청구하려고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소유자 누구야?
갑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등기 청구하려고 보니까 얘가 제3자에게 처분했다는 거지.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이중매매의 법리가 여기서 작용하는 거야. 지금 을이 등기 청구했으니까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줄 의무가 생겼잖아. 근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얘한테 처분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이중매매의 법리가 적용이 된다. 그럼 이중매매의 법리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는 A가 악의인 경우에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얘기지. 이중매매에 있어서 제2매수인의 악의인 경우에도 여기서 또 걸려든단 말이야. 이중매매에 있어서 제2매수인 악의인 경우에도 소유권 취득하는 거잖아요. 다만 적극과 담시는 소유권 취득할 수 없는 거죠. 적극과 담시만 소유권 취득할 수 없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을은 A가 소유권을 취득했대요. 그러면 갑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될 거 아니야. 손해배상 청구 근거는 뭐죠?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해야지.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이중매매에 있어서도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했잖아요. 여기도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는 얘기야. 왜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냐면 갑이 등기 청구 받았잖아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해 준 의무가 있었죠. 그리고 다시 처분해서 얘한테 양도해 버린 거 아닙니까? 이 권리는 계약으로 생긴 채권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생긴 권리를 침해했죠. 법에서 정한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 행위예요. 계약으로 생긴 채권을 침해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거 하나씩 나눠서 다시 다 볼 거예요.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하는 거야. 지금 다 3개씩 정리했어요. 머릿속에 이미지 먼저 한번 형성해 놓는 거야. 여기 보세요.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역산 가능하죠. 그러니까 기산점 변경할 수 있고, 여기는 등기 청구할 수는 있죠. 있는데 역산 안 되고 기산점 변경할 수 없고, 여기는 등기 청구 안 되죠. 하지만 2차 취득 시효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2차 취득 시효도 새로이 20년 되는 그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하면 되는 거고, 여기는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처분했으면 이중매매의 법리가 적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얘가 A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 여기는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점유자가 변경이 된 경우 한번 볼게요. 점유자가 변경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듯이 소유자가 변경이 됐다라고 하는 건 4개로 나눴잖아. 지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4개로 나눴죠. 그러면 점유자도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점유자가 언제 변경이 됐느냐라고 하는 게, 먼저 점유자가 한 번도 변경이 되지 않았대요. 20년 될 때도 을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도 을이 가지고 있대. 등기 청구하는데 아무 문제 안 생기죠. 20년 되기 전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해서 20년 경과 당시 점유자 누구야? 여기 병이죠. 그럼 지금 등기 청구할 때 병이 지금 점유하고 있대요. 등기 청구하는데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병은 을의 점유를 승계하고 내 점유를 합산해서 20년 경과 당시 등기 청구권을 내가 취득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 점유 승계 가능하죠. 예. 그런데 을이 점유했고 취득시효 완성도 을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누가 점유하고 있어? 병은. 얘는 등기 청구권자 아니잖아. 20년 경과 당시 점유자가, 이거 머릿속에서 안 들어가 있으면 쉬는 시간 동안 안 했죠. 지금 했어요? 그러니까 몇몇은 그러니까 쫓아오는데 몇몇은 눈동자 계속 흔들리고 있어. 저게 뭐야? 이러고 있다고. 20년 경과 당시 점유자만이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가 흔들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는 한 문제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문제지만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한 문제 무조건 맞는 거고, 거의 확률은 90%야. 소유권에서 나올 확률은. 아시겠죠? 그럼 20년 경과 당시 점유자는 을이잖아. 현재 점유자는 등기 청구권자야, 아니야? 아니죠. 그러니까 직접 등기 청구는 안 되지. 그 대신 병은 누구의 권리를 승계받았어요? 을의 권리를 승계받았으니까 을을 대의위에서는 청구할 수 있지. 을의 권리를 승계받았으니까 을이 청구할 수 있는 거 내가 승계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대의위에서는 청구할 수 있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소유자가 바뀐 경우와 점유자가 바뀐 경우로 나눠서, 그럼 먼저 1번 보자고. 1번.
1번은 뭐였었어? 소유자가 한 번도 안 바뀐 거 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효기간 중 등기부상 소유자가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답니다. 그럼 당연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산점 변경할 수도 있고 역산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됐죠? 예, 이건 별도로 더 볼 건 없어요. 예, 이미 설명이 됐으니까. 그럼 두 번째,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전에 변경이 됐답니다. 그럼 몇 가지 했어요? 세 가지 했죠. 여기도 어떻게 했어요? 등기 청구할 수는 있으되 역산 불가능하고 기산점 변경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취득시효 완성자는 20년 경과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 A를 상대로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기산점 변경할 수 없고 역산도 불가능해요. 시효 완성 후에도 시효 완성자가 목적물 계속해서 점유했죠. 점유했으니까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 진행했어 안 했어요? 계속 권리 중이었어요. 권리 행사 중이었다고. 그럼 세 번째, 등기 청구하고 20년 경과되고 등기 청구하기 전에 소유자가 바뀌었죠 지금. 지금 등기 청구하려고 보는 거야. 봤더니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가 아니죠. 얘한테는 등기 청구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이전 등기 청구 불가야. 그 대신 2차 취득시효의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는 갑이에요. 취득시효 완성자 을은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아니고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A를 상대로는 등기 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완성자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얘가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었잖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등기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는 건 아닙니다. 이후 특별한 사정으로 갑에게 다시 소유권이 복귀하면 그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일단은 A한테 등기 청구할 수 없죠. A한테 등기 청구할 수 없어? 등기 청구할 수 없는데 을이 계속해서 목적물을 점유하고는 있잖아 지금. 점유하고 있으니까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라도 소멸시효가 진행한 게 아니죠. 계속해서 권리 행사 중이었고. 그래요. 둘 사이의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대. 그럼 이전됐던 소유권은 전 소유자에게 자동 복귀하죠. 그럼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가 다시 현재 소유자가 됐잖아. 그럼 등기 청구해야지. 맞아요? 그래서 요건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수업 목적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등기 청구하려고 봤더니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소유자가 바뀌었네. 그럼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야? 기도해야지. 둘 사이의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기도빨이 먹혔다. 그러면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죠. 그럼 이전됐던 소유권은 소급해서 자동적으로 전 소유자에게 복귀한다며. 그럼 기도빨이 먹힌 거 아니야. 그러면 네. 그냥 우리 수업 시간에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이거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지? 2차 취득시효 문제가 나오는 거야. 다만 취득시효 완성자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갑에게 다시 소유권이 복귀되면 그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고 2차 취득시효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득시효 완성 후 처분행위 그래요. 취득시효 완성 후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던 이 행위 있잖아요. 이 행위는 불법 행위입니까? 아니죠. 취득시효 완성 사실만 가지고 이 사람이 누가 나에게 등기 청구권이 생겼다는 거 전혀 모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든 저당권을 설정을 해주든 여기다가 새로운 건축 행위를 하든 이건 전부 정당한 권리 행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땅에 누가 취득시효를 완성시켰는지 안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누군가 등기 청구해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등기 청구하지 않으면 그냥 내 땅은 내 땅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행위는 전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게 뭐가 이렇게 막 확 바뀌어버렸냐. 흥분해갖고 그러죠. 그러니까 취득시효 완성 후 처분행위야. 취득시효가 완성되는 점유자가 그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기 이전에 소유자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했다? 채무불이행도 아니고 불법행위도 성립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취득시효 완성 사실만 갖고 부동산 소유자와 취득시효 완성자 사이에 계약상 채권 채무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죠. 등기 청구함으로써 등기 이전 받고 그래야 소유자가 되는 것뿐이요. 그래서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도 물을 수 없고. 이해되셨습니까? 얘는 여기다가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저당권 설정해 줄 수도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줄 수도 있고 건물도 지을 수도 있고 그래요. 다 시험에 나왔던 거야. 저당권 설정,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니면 건물을 또 하나 건물을 어떻게 해요? 네, 신축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면 얘한테는 등기 청구 못 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저당권만 설정해 줬다 그럼 계속해서 갑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 건물을 자기 땅에다가 건물을 신축했다 그래서 갑이 계속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하면서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취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취득시효 완성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하는 거 맞아. 맞지만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소유권 취득한 거 맞아. 하지만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거라고.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2차 취득시효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A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서 다시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 을은 새로이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를 시점으로 해서 다시 몇 년이 됐다고? 20년이 됐다. 근데 A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A한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중간에 B로 바뀌고 C로 바뀌고 D로 바뀌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새로운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소유권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서 다시 점유기간이 완성이 되면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이 경우에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점유자로서는 소유권 변동 시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서 2차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이때 계속해서 소유자가 몇 명이 바뀌어도 관계없어요. 새로이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에게 청구하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때부터 시작해서 20년 경과 당시 점유자는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차 취득시효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 완성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받고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했답니다. 취득시효 완성되니까 등기 청구한 거야. 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해줄 의무가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얘한테 처분했대. 그럼 이중매매의 법리가 적용이 된다. 이중매매의 법리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는 A가 악의인 경우에도 소유권 취득한다죠. 그 대신 적극가담 시는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그럼 얘가 만약에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다 무슨 책임져야 돼? 불법행위 책임져야 되지.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수 없어요. 얘가 취득한 그 권리는 계약에 의해서 취득한 권리가 아니라 뭐에 의해서 취득한 거야?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한 법으로 정한 권리를 침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취득시효가 완성 후 목적물이 수용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취득시효 완성 후 목적물이 수용이 됐다.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거지. 수용사업자가 권리 취득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얘가 등기 청구하고 수용이 됐다. 그럼 얘가 불법행위 한 건 아니지. 수용이 됐으니까. 그럼 얘는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해줄 권리가 의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수용함에 따라서 소유권 대신 받은 돈이 있을 거 아니냐고. 그거라도 달라고 해야 돼. 대상 청구권, 대체보상 청구권이라고 해서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등기 청구하기 전에 수용이 됐다는 거예요. 등기 청구하기 전에 수용이 됐다는 얘기는 그렇죠? 세 번째하고 똑같은 거지. 소유자 변경된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청구 행사 전에 수용이 됐을 때는 아무 일도 없어요. 등기 청구 후에 수용이 됐대. 그럼 시효 완성자는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전에 중개사 시험에 등기 청구 받고 수용이 됐다. 그러면 땅 줄 거 대신 얘가 뭐 줬을 거야? 돈 줬을 거 아닌 거야. 돈이라도 내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을이 갑에게만 행사해야 되잖아요. 수용사업자한테 가서 원래 돈 받을 사람이 납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야.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20년 경과 당시 점유자만이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고요. 시종일관 기본적으로 흐르는 개념은 20년 경과 당시 점유자가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 이걸 기준으로 모든 걸 다 살펴야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점유자가 변경이 됐다라고 하는 거 한 번도 변경이 되지 않았다?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다죠. 그러면 취득시효 완성 전에 변경이 됐다? 그래. 점유를 합산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점유 승계 합산해서 등기 청구 바로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점유자가 나중에 변경이 됐대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래서 대위 청구한다 그랬죠? 직접 등기 청구는 안 되고 대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책으로 갈게요. 자, 책에 몇 개 줄치고 넘어가야 되겠죠? 104페이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 변경 없이 동일한 경우 그랬습니다. 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 동일하고 한 번도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시효기간이 경과된 사실, 즉 20년 역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시효기간 20년이 경과된 사실만 입증하면 충분하다. 그 말이 옆에 뭐가 가능하다? 역산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가 동그라미 2번에 나와요. 즉 취득시효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한 날로부터 역산해서 20년만 입증하면 된다. 계속해서 지금 네 번째 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등기부상 소유자가 바뀌었답니다. 그럼 기억을 줄쳐놔야 되겠죠. 바뀌었대요. 그러면 취득시효 완성 전에 바뀌었답니다. 이로써 취득시효 중단 사유로 볼 수는 없고 시효 완성자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즉 새로운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대신 기산점 변경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 취득시효 대상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동이 있는 경우에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시점이 기산점이 되고 당사자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의 의미는 역산이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시효 완성 이후 제3자에게 처분했는데 기억에 줄칩니다. 점유 취득시효 완성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기 전에 처분했대요. 그럼 취득시효 완성 후 목적물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에게는 시효 취득 주장할 수 없죠. 왜 없는 거야?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새로운 소유자죠. 그리고 취득시효 완성 사실만 가지고 등기 청구하기 전에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는 정당한 권리 행사예요. 그죠? 네,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어요. 여기서는 부동산 처분뿐만 아니라 건물 신축, 토지 후의 건물 신축, 저당권 설정 다 가능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소유자의 처분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몇 번 말씀드리죠. 그래서 불법행위가 되는 것도 아니다. 자, 그 다음에 D에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변경이 된 경우에도 시효 완성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적 청구권은 권리자가 계속해서 목적물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차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 또 2차 취득시효도 주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옆에다 뭘 써야 돼?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예. 2차 취득시효에 문제가 발생을 한다. 2차 취득시효도 다 줄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F도 줄쳐놓으셔야 됩니다. 거기서 A, B, C, D, E, F 다 줄쳐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그 동그라미 4번에 있는 판례 있죠. 다음 페이지 106페이지. 자, 거기 취득시효 완성은 원시취득,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이거든요. 그 원시취득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목적물에 존재하는 하자나 제한은 모두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죠. 근데 그 기준 시점은 뭐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준 시점은 취득시효 완성 당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취득시효 완성 이전에 있었던 취득시효 완성 이전에 있었던 하자나 제한은 싹 다 소멸하는 거야. 여기 있었던 하자나 제한 같은 거, 저당권 같은 거 있던 거 있죠? 이건 싹 다 소멸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건. 저당권이나 이런 건 싹 다 소멸하는 거야. 이 기준점을,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원시 취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생긴 하자나 제한은요,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날 이후에 생긴 권리들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저당권 취득시효 완성자가 승계하는 것이고 혹시 전세권이 설정이 됐다. 승계해야 된다고 다. 건물이 신축이 됐다. 담장이 지어졌다. 철거 요구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취득시효 완성 시점이 될 것이고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자의 등기 청구 전에 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으로 나올 수도 있죠. 건물 신축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소유권에 기한 정당한 권리 행사다. 시효 완성자는 저당권에 제한이 있는 권리를 원시 취득했다 할 것이므로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하나 응용이 들어갈게요. 우리 시험에 거기까지 나오는 거야.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는 거야. 취득시효 완성 후. 근데 시효 완성자가 이거를 대신 갚아줬다는 거야. 얘가 이걸 변제했다는 거야. 원래 이 돈 누가 빌린 거야? 갑이 빌린 거죠. 갑이 빌렸는데 얘가 대신 변제해줬대요. 그럼 갑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자기 부동산에 대한 제한 물권을 스스로 제거한 거예요. 자기가 인수해야 되는 제한 물권을 스스로 변제한 거기 때문에 얘한테 변제 구상권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응용이 나와요, 우리 시험에. 그죠? 너무 어렵게 내는 거예요, 이 정도면. 네. 자, 그다음에 밑에 니은입니다.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받고 처분한 경우 그랬습니다. 이건 불법행위죠. 이중매매 법리가 적용이 돼야 돼요. 시효 완성자는 소유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자가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에 해당하면 소유자의 처분행위는 사유질서에 반해서 무효가 된다. 그럼 이중매매 법리 그대로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이 됐답니다. 그 동그라미 1번 권리 행사하기 전이면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2번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 등 권리 행사 이후에 수용이 된 거 그거는 다 줄칠게요. 그래서 기억에 시효 완성자는 소유 대상 청구권을 행사해서 그 토지 소유자가 그 대가로 지급받은 수용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상단부에 보니까 시효 완성자의 상대방에 대한 대상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 라고 하더라도 수용사업자에게 직접 가서 돈 나에게 직접 줘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점유승계와 취득시효입니다. 점유승계 다 가능하죠? 예. 좋습니다. 거기는 하나 맨 밑에 동그라미 4번에 있는 내용이에요. 3번에 있는 내용. 자, 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 완성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해서 점유를 이전받은 승계인은 소유자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고 소유권 완성 당시 점유자가 가지는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죠. 됐습니까? 그거 정도 줄쳐놓으시고 이번에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예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점유취득시효와 달라요. 점유취득시효는 등기를 안 갖추고 점유만 한 거죠. 그죠? 근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있어요. 소유자로 등기했어요. 그 자가 점유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이 등기는 무효 등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효인 등기란 얘기는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한다 그런 뜻이 있죠. 그럼 유효인 등기라면 등기함과 동시에 소유권 취득하는 거지 등기했다가 10년 있다 소유권 취득해라 이거 있을 수가 없지. 그럼 그거 뭐 하려고 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등기는 무효 등기를 전제로 하는데 시험 목적상 이 등기는 유효 등기, 무효 등기 가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원래는 무효 등기를 전제로 하는 거야. 근데 유효 등기, 무효 등기 가리지 않는다. 무효 등기라도 무방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헷갈리게 하려고.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효 등기라도 무관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니까. 근데 원래는 뭐라 그랬어요? 무효 등기를 전제로 하는 거라고. 하지만 무효 중에서 절대적으로 무효인 거 이중 보존 등기가 있대요. 그럼 등기부가 몇 개 있다는 거예요? 2개 있다는 얘기죠. 이중으로 격려돼서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럼 이중으로 격려돼서 무효인 경우란 얘기는 이건 절대적 무효잖아. 그럼 유효인 등기가 별도로 있다는 얘기죠. 이거 갖고 만약에 등기부 취득시효를 인정한다라고 하면
등기부 몇 개씩 만들어 버리지 막 그냥.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 주장하고 너 나가 막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중 보존 등기가 무효일 때는 이거 가지고는 등기부 취득시효 인정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뭘 전제로 한다고? 무효를 전제로 한다 그런 거예요. 무효를. 하지만 이중 보존 등기가 무효일 때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자가 뭐도 하고 있어요? 점유도 하고 있다고. 이때 이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로서 과실 없이 점유가 시작이 됐어야 돼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야 된다고? 10년. 근데 이 기간 중에 등기 승계도 인정하고 점유의 승계도 인정을 하는데 여기 표를 잘 보면 갑이 등기 갖추고 있다가 을에게 넘어갔고 다시 병이 점유를 승계했어요. 그래서 10년이야. 그러니까 갑, 을, 병 합쳐서 10년이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점유는 갑이 하던 점유를 중간에 병이 승계해서 10년이 됐다는 거예요. 어쨌든 등기 승계도 인정하고 점유 승계도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굳이 등기와 점유가 때를 같이 해서 각각 10년일 필요는 없잖아요. 어쨌든 어차피 승계를 인정한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병이 등기를 갖췄을 때 점유도 했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닌 거예요. 합산이 가능하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점유 등기 모두 승계가 가능하다. 그래서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해서 항상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와 등기가 때를 같이 해서 각각 10년일 필요는 없다. 아시겠죠? 무슨 소리야? 만약에 갑이 3년을 했고 여기 5년 했고 병이 2년 했대. 그럼 합산해서 몇 년이야? 10년이야. 근데 점유는 갑이 6년을 했고 병이 4년을 점유했다는 거야. 여기서 합산하면 몇 년이야? 10년이죠. 10년인데 병은 등기는 몇 년 갖췄어요? 2년. 점유는 4년. 점유와 등기가 때를 같이 해서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모두 승계가 인정이 되니까 굳이 때를 같이 해서 각각 10년일 필요는 없죠.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점유 취득시효를 얘기할 때는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도 취득시효 가능하다 그랬죠. 이건 점유만 하고 있으면 되지만 등기부 취득시효는 등기까지 갖추고 점유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건 일부에 대한 독립된 등기가 가능합니까? 이건 분할 절차 없이 독립된 등기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는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 다시 갑니다. 우리 책으로 갈게요. 자, 108페이지. 등기부 취득시효 법조문부터 읽고 갈게요. 107페이지.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서 과실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한다. 시효 취득자 명의의 등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도 줄칠게요. 이 등기는 적법하고 유효인 등기일 필요도 없고 원인 무효 등기라도 무방하지만 동그라미 2번에 무효인 이중 보존 등기 그거 굵은 글씨 줄치고요. 네 번째 줄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그거 이렇게 같이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설명은 아까 했죠. 그 다음에 양쪽 가로 2번도 줄칩니다. 점유기간 등기기간 각각 10년이어야 한다. 그리고 동그라미 1번도 줄칠게요. 등기기간이 각각 때를 같이 해서 10년일 필요는 없고 점유승계와 등기승계가 모두 인정돼서 합산기간이 10년이면 된다. 그리고 그 말에 똑같은 내용의 설명이 동그라미 3번 줄칠게 나와요. 등기기간이 반드시 10년간 그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전 명의자의 등기기간까지 포함해서 10년이면 충분하다. 그 1번과 3번 지문이 완전히 똑같은 지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에 자주 점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기 양쪽 가로 3번도 줄치시고요. 거기 동그라미 3번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점유에 관한 것이 선의, 무과실이다. 이 보세요. 등기는 무효 등기라도 무방하다 그랬잖아. 그리고 점유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에 점유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여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여기에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뭐에 관한 것이다? 점유에 관한 것이다. 등기는 무효 등기라도 관계없다면서요. 자, 이게 어떤 때 유용한 거냐면 A가 하고 있던 이런 물건이 있는데 A가 갑에게 맡긴 거야. 얘한테 야, 네가 좀 관리 좀 해. 그리고 얘는 어디가? 우사 갔다 그랬죠? 갔어요. 그럼 갑이 잘 관리만 하면 될 텐데 지가 모든 서류 다 가지고 있는 걸 지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얘는 소유권 없죠? 등기도 무효 아닙니까? 등기. 근데 이걸 갑에게 팔은 거야. 을에게 팔았어요. 을이 점유를 개시합니다. 소유의 의사로 자주 점유했죠? 그렇죠? 선이 등기 믿고 샀잖아? 그러니까 무과실로 지금 A 한국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 공연하고 평온하게. 그렇죠?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로서 과실 없이 점유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11년이 지났어요. 11년이 지나서 A가 돌아와서 을한테 목적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럼 원래는 우리 A한테 돌려줘야 되죠. 누가 이기게 돼 있어요? A가 이기게 돼 있다고. 여기서 을이 변호사 잘못 써갖고 우리 쪼다같이 여기서 아니 나는 지금 뭐 자주 점유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딴 거 주장하면 무조건 져요. 여기서 을이 주장할 수 있는 건 뭘 주장해야 돼? 등기부 취득시효 주장하면 이기는 거예요. 본권에 관한 소송 제기하고 뭐 점유권에 관한 소송 제기하고 해봐야 진다고. 왜냐하면 소송이 제기가 돼서 패소가 확정이 되죠. 그럼 선의의 점유는 뭘로 바뀌어요? 악의의 점유, 자주 점유는 타주 점유로 바뀌어버린다고. 괜히 쓸데없이 점유에 관한 소 어쩌고 저쩌고 떠들지 말고 얘는 뭘 주장하면 된다고? 등기부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 주장하면 이미 1년 전에 10년 되는 순간 무조건 얘는 소유자가 된 거예요. 을이 된 거야.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하면. 딴 거 주장하면 패소한다고 무조건. 그러니까 변호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냐. 이런 법리를 아는 자가 변호사거든요. 여기서 무슨 뭐 내가 샀고 매매가 유효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주접 떨 필요가 없어요. 이 등기 무효등기야 유효등기야? 무효등기죠. 무효등기라도 가능하다 그랬잖아. 하지만 이중보존등기는 아닐 거 아니냐고. 이전등기 했으니까. 아시겠죠? 등기에는 공신력도 없어요.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하면 소유권 취득 못해. 하지만 뭐가 가능했어요? 등기부 취득시효가 가능했다. 그런 얘기야. 아시겠습니까?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동산 취득시효의 특별 요건 보이시죠? 246조. 자,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전항의 점유가 선이면서 과실 없이 개시된 경우엔 5년입니다. 자, 우리 점유 취득시효 몇 년이었어요? 20년. 등기부 취득시효는 몇 년이었어요? 10년이었죠. 얘는 왜 10년이냐? 등기까지 갖춰서 10년이 아니라 점유가 선이 무과실에 들어갔기 때문에 10년인 거예요. 앞에는 선이 무과실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죠. 자주 평온 공연한 점유만 있으면 20년. 선이 무과실이면 몇 년이죠? 반으로 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동산도 볼게요.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때는 소유권 바로 취득이죠. 이건 등기고 뭐고 필요 없잖아. 점유로 공시하니까. 현재 점유하고 있었대죠.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추가적인 공시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전항의 점유가 선이면서 과실 없이 선이 무과실 들어갔네? 그럼 기간이 어떻게? 반으로 줄어야지. 이해되셨어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247조에 전 2조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소급이 된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점유 개시한 시점부터 소유자가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이 얘기야. 자, 갑소유물을 을이 점유했대요. 그리고 20년 됐답니다. 지금 등기 청구하려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을이 갑에게 등기 청구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는 거야. 그럼 이때부터 소유자가 아니라 이때부터 소유자가 돼버리는 거야.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소유자가 되는 거야. 이 말의 의미는 이 기간 중에 을이 취득한 이익 있죠. 이 이익은 다 누구께 된다는 얘기야? 을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다만 요 기간 중에 등기 청구 받기 전까지는 갑은 소유자로서 권리 충분히 행사할 수 있잖아요. 등기 청구 받기 전까지는 누가 취득시효 완성시켰다 이런 거 전혀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소유자로서 행사한 모든 권리는 또 다 누구께 되는 거지? 갑게 되는 거예요.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해서 등기 청구 받기 전까지는 소유자는 소유자로서 모든 권리를 다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생긴 이익은 다 갑고, 요 기간 중에 갑이 얻은 이익은 다 갑고, 요 기간 중에 을이 얻은 이익은 을 거. 상대방에게 돌려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얻은 이익은 그냥 다 갖고 마는 거지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소멸시효 중단은 취득시효 중단에도 그대로 준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 전 3조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취득에 준용이 된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도 취득시효가 가능한가요? 그렇죠. 하여튼 휘발유야 휘발유. 소, 지, 지, 분, 질 했으니까 소유권만 시효 취득이 아니라 지상권, 지역권, 분묘기지권, 질권도 가능했네.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도 준용한다고. 이게 암기가 암기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거기 2번으로 갑니다. 소급표 그래요. 동그라미 1번 줄 칠게요.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소급한다는 얘기죠. 그 말의 의미는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시효기간 중 시효취득자가 수취한 과실은, 시효취득자가 수취한 과실은 지금 을이 수취한 과실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 과실은 모두 다 소유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효취득자가 한 임대, 기타 처분행위는 전부 유효입니다. 그 똑같은 법리가 동그라미 3번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않아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소유 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해서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은 다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을 거라고 했으니까 갑이 여기다가 야, 점유 기간 중에 남의 땅 점유했으니까 부당이득 돌려줘.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로 인한 이익은 다 누구 거니까 을 거거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취득시효 완성 후 원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점유자의 권리 취득을 방해하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는 그 토지에 대한 적법한 권리를 모두 다 행사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억도 줄게요. 취득시효가 완성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전까지는 목적물에 대한 처분권은 당연히 소유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시효 기간 중 원소유자가 이미 받은 과실 기타 이익이나 제3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은 그대로 유효입니다. 시효 취득자에게 돌려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잘 읽으셔야 돼요. 니은도 줄쳐야 되는데,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는 원소유자가, 여기서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모른다는 얘기는 취득시효가 완성됐지만 등기 청구 받았다는 거야 안 받았다는 거야? 아직 안 받았다 그런 얘기죠. 그 대지 부분에 건물을 신축했다. 그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경우에 점유자로서는 지상에 위 건물이 존재한 상태에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겁니다. 원소유자에게 건물 철거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해버린다고. 그 다음에 디귿에 시효 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해서 그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는 것. 그래요? 자, 시효 취득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성립한 저당권은 자기가 승계해야 된다며. 하지만 그 저당권은
전 소유자인 원래 소유자가 빌린 돈 아닙니까? 빌린 채무인데 결국은 그 저당권이 있는 대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는 저당권 실행 경매가 되면 지땅 잃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시효 취득자가 용인해야 될 토지상의 부담, 저당권을 제거해서 완전한 소유권 확보를 위한 것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다. 그래서 변제액 상당액에 대하여 원소유자에게 대의 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는 없다. 이해되셨죠? 취득시효 중단 포기는 소멸시효 중단 포기에 관한 내용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1페이지에 보니까 24의 기출문제가 하나 나오죠. 자, 부동산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요 정도 문제면 난이도 A급이에요. A급인데 1번 시효 완성 당시 일반 재산이었는데 취득시효 완성 후 행정재산으로 바뀌었대요. 그럼 시효 완성 당시 일반 재산이었으면 요거는 관리청이 재정경제부죠. 그런데 행정재산으로 바뀌었다? 그럼 대학교 용지로 바뀌었다? 그럼 뭐가 된 거야? 교육부 장관 소유가 되잖아. 법무부 연수원 자리로 바뀌었다? 그럼 법무부 장관 자리가 되겠죠? 법무부 장관 소유가 될 거예요. 행정재산으로 변경된 경우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점유자가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한을 주장했대. 점유자는 주장할 필요 없었잖아요. 그 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면 자주점유의 추정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 그랬죠. 취득시효 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 명의자가 동일하대요. 한 번도 안 바뀌었대. 그럼 점유 개시 후 임의 시점을 시효 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건 다른 말로 역산 가능한가로 물어봅니다. 예, 등기 청구하는 시점에서 역산이 가능하냐? 가능하다요.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가 완성 사실을 알고 있다의 의미는 뭐야? 등기 청구 받았다는 얘기예요. 소유자가 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대. 이중매매 법리에 따라서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그럼 그 소유권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손해배상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불법행위야 채무불이행이야? 불법행위야. 그거 채무불이행으로 굉장히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취득시효 완성 후 그로 인한 등기 전에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했대. 아, 완성 후 등기 전에 저당권 설정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 완성자는 등기함으로써 저당권 말소 돼 안 돼? 말소 안 되죠? 완성 후 저당권이 성립했다며. 완성 전에 있던 저당권은 소멸해. 말소가 되는 거야. 완성 후에는 말소 안 돼요. 예, 이 정도면 난이도 A급입니다. 자,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자, 가볍게 그냥 법조문만 읽어볼게요. 잘 안 나오고.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소유권 취득하고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2번 제 2항만 줄쳐놓으세요. 자, 유실물 습득이요. 유실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한다죠. 6개월 동그라미 쳐요. 이게 1년이었다가 6개월로 바뀌었거든. 자, 그 다음에 문화재 등은 국유겠죠. 국유. 자, 그 다음에 매장물 발견. 매장물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공고 후 1년 내에, 그래서 1년 동그라미 쳐요.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거기까지만. 자, 유실물은 몇 개월? 6개월. 매장물은 1년이야. 둘 다 1년이었는데 유실물은 왜 6개월로 바뀌었을까요? 발음을 맞추기 위해서 유실물 6개월. 아시겠죠? 유실물 6개월.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둘 다 1년이었거든. 근데 4년 전인가 5년 전에 갑자기 바뀌는 거야. 아, 유실물이나. 유실물 잊어버렸대요. 그럼 6개월 한 이유가 뭐야 도대체가? 빨리 찾아가라고요? 너무 많아서 유실물이? 아니라니까. 발음 맞추려고 그랬다니까. 예. 아, 그럼 매장물은 많지 않아서? 매장물은 전부 일자로 시작하잖아. 1. 유실물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게 이 숫자 같은 게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옛날에 보니까 그 뭐 관리자들 있잖아요. 뭐 장관이라든지
뭐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 보고받을 때 내용 하나도 몰라. 솔직히 하나도 모르면서 숫자만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앞에서 얘기한 숫자가 뒤에 가고 숫자만 다르잖아. 그럼 그거 갖고 꼭 지랄지랄 한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지 잘난 척 다 아는 척해요. 숫자만 기억했다가. 그러니까 보고하는 사람이 숫자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암기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거 있죠? 안 잊어버릴 만한 거. 그것도 요즘에나 이렇게 붙들고 보면서 설명을 했지. 옛날에 이거 보고 설명하면 완전히 꽝이야.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딱 찍고 이거 읽어? 아니야. 앞에 보고서 보고받은 사람 얼굴 보고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는으로 끝난다. 는. 그 다음 밑에 팍 찍으면서 이거 해야지 무슨 보고 읽어? 조인트 날라가요. 옛날에는. 요즘에는 민주화 많이 돼서 그렇지. 예. 자, 그 다음에 첨부 볼게요. 첨부. 부합, 혼화, 가공이죠. 부합, 혼화, 가공. 부합 옆에다가 써. 붙었다. 혼화 뭐요? 섞였다. 가공 힘썼다. 가공 힘썼다야. 붙었다요. 부합 보세요. 뭐 했다고? 붙었다. 붙었다. 아니 그거 몇 글자 쓰는 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부합, 혼화, 부합 붙었다. 혼화 섞였다. 가공 힘썼다. 해봐야 9글자구만. 종일 쓰고 있네. 자 보세요. 항상 그래. 공부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누구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만 알아보면 돼. 공부는. 남이 자꾸 알아보고 남이 복사해달라 그러면 내 걸 뺏기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료 절대 누구 안 보여줍니다. 저희 때도 고시 공부 합격하는 애들은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좀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게 나하고 경쟁자인데 내가 왜 보여줘.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선에 0.01점 차이야. 근데 제가 나보다 0.01점이 많아. 그럼 내가 떨어지는 거야. 제가 없으면 내가 붙는 거고. 그죠? 예. 59점, 0.01점 차이로 합격하면은 100점이나 똑같아. 근데 떨어지면 빵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만 알아보게 쓰는 게 좋아. 똑바로 써서 옆 사람한테 자랑하려고 그러지 말고. 다시. 부합이 뭐라고? 붙었다는 거죠. 부합하고 이거는 앞에서 했어. 속화가 어떤 차이가 나요? 부속은 떼낼 수 있고 이건 떼낼 수 없는 거야. 이거 앞에서 주물종물 할 때 했어요. 거기서 갖다 붙였어요. 붙였는데 독립성이 없다는 얘기는 떼낼 수 없다는 얘기야. 독립성이 있다는 얘기는 떼내서 다시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건 부속물이고 이건 뭐라 그래? 부합물이라고. 이해하셨어요? 나중에 가면 이게 이제 어디로 발전하냐면 갑소유물인데 을이 붙였다며. 을이 붙여서 이 건물의 일치가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럼 요거는 누구 소유가 된 거야? 갑소유가 됐지. 을이 갖다 붙였어요. 근데 떼낼 수 있는 물건이래. 그럼 요건 누구 소유요? 을 소유가 된다고. 이렇게 다른 거야. 독립성이 없고 독립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합물이야. 갖다 붙인 건 누가 붙였다고요? 을이 붙였는데 소유권은 누가 취득한 거지? 갑이 취득한 거잖아 이거. 그럼 노력 안 하고 소유권 취득했죠? 그러니까 그 비용 돌려줘야지. 유익비지. 가치 증가물이 있으니까. 요거는 누구 소유예요? 붙인 사람 소유죠. 을이 네가 사라라고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그럼 사야 된다고. 갑이. 매수 청구권 형성권이에요 아니에요? 형성권이죠. 그래 매분 소유가 들어가니까 갑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시켰구나. 갑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의 경우에는 다시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하면 갑이 사야 된다고. 유치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나중에 유치권 쪽에서 전세권 쪽에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합은 붙였다 그랬죠. 붙였다. 예.
그럼 다음 페이지 쭉 넘겨보세요. 부합에 113페이지 보니까 256조에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 취득한다죠. 부합된 물건. 그러나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속된 거는 붙인 사람 소유라고. 근데 남의 땅에다 지나가다 붙였다. 그게 아니라 임차권에 의해서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갖다 붙인 경우는 임차인 소유가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4번에 부합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그래서 기억에 있는 내용만 줄칠게요. 건물은 언제나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죠. 절대적으로 토지에 부합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동산과 동산이 서로 부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혼화와 똑같거든요. 동산과 동산이 서로 붙었대. 동산과 동산이 서로 붙었으면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럼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는 주종을 구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주종을 구분할 수 없으면 부합 당시 뭐의 비율이라고 돼 있어요?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쌀 5kg와 보리쌀 5kg가 있다는 거야. 쌀은 5만 원이고 보리쌀은 12만 원이라는 거지. 보리쌀이 더 비싸요 요즘에. 그죠? 조금 더 비싸다 그러더라고. 모르겠어. 하여튼 그냥 어쨌든 이렇게 정했어요. 내 마음대로. 12만 원이래요. 그러면 지금 이 두 개 합성물은 뭐가 된 거지 지금? 쌀보리가 아니고 잡곡이야. 잡곡. 이걸 쌀보리라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잡곡 12kg가 됐죠? 10kg가 됐나? 잡곡 10kg가 됐죠? 그럼 소유권은 각각 5대 5인가? 아니지. 12대 5, 12대 7이죠? 아니다. 17대 5? 17대 5, 17대 10이죠? 그래. 소유권은 얘가 갖는 소유권은 17분의 12. 얘는 17분의 5 이렇게 갖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거고 혼화는요. 혼화는 동산 간의 부합하고 똑같이 보면 되는 거야. 혼화는 섞였다야. 동산과 동산이 섞였다. 부동산과 부동산이 섞일 수 있어요? 부동산과 부동산이 섞여? 어떻게 섞여 부동산과 부동산이? 동산과 동산만 섞여요. 그래서 동산과 동산의 부합을 그대로 준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가공은요. A 동산이 있는데 을이 여기에 노력을 했다는 얘기예요. 힘썼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완성된 물건이 있다. 그럼 원재료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지만 가공 후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다액인 경우에 가공자가 취득을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거는 뒤에 가면은 우리 도급에서 좀 나와요. 도급에서 앞에서도 잠깐 공부했어요. 자, 갑에 자기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달라고 의뢰했고 얘가 건물을 지었다는 거야. 그럼 얘가 뭘 줘야 되는 거죠? 보수를 주면 되는 거죠. 이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이 되느냐? 그치. 원재료의 소유자. 재료의 중요 부분 대부분을 누가 공급했느냐? 갑이 공급했으면 갑 소유. 을이 공급했으면 을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앞에서 잠깐 봤죠? 네, 그런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재료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사회에 나왔을 때 처음으로 이제 대학교 3학년 복학하기 전에 공무원 시험 합격해갖고 이제 발령이 나서 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기 평화시장 가갖고 동대문 옆에 지금도 있나 모르겠다. 옷감 띄어다가 동네에서 옷을 맞춰줬다고. 그럼 옷감을 띄어다가 원재료를 동네 커스텀 테일러 갖다 주죠. 갖고 그 양반이 그 어르신이 내 몸을 이렇게 재가지고 노력을 해서 양복을 만들어줘요. 그 완성된 양복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귀속이 돼? 나한테 귀속이 되죠. 왜 나한테 귀속이 되는 거야? 원재료의 소유자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해하셨어요? 여기도 똑같은 거야. 근데 요게 유치권 뒤에 가면 이제 유치권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고
도급에서도 또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만약에 을이 재료와 공급을 다 공급했다. 그럼 완성된 물건의 소유권은 을에게 귀속이 되죠. 요거 보수 안 준다고 해서 공사비 안 준다고 해서 유치권 주장할 수 없는 거야. 자기 물건이잖아. 그렇죠? 만약에 갑이 재료의 대부분을 공급을 했다. 그럼 얘는 노력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근데 보수 안 주면 그때는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고. 타인의 물건이니까. 이해하셨어요?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지. 여기 자체에서 나오는 건 아니야. 여기 자체에서는 뭐가 나오죠? 부합이 나온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동산 간의 부합, 동산이 부합해서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하는 거예요. 부합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 가액 동그라미 쳐놓고 그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자, 혼화입니다. 전주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요.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 준용한다 그런 얘기예요. 네, 좋습니다. 가공 특별히 볼 건 없고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요거까지 할 겁니다. 소유권. 자, 213조에 보세요.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그 점유한 자는 적법한 점유자일 수도 있고 특별한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때 그러나 점유자가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가서 야, 내 물건 돌려줘. 그건 정신질환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내부의 계약에 의해서 점유하고 있는 건데 거기엔 아예 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어요. 없는데 문제는 누군가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거야. 나 비용 못 받았네, 뭐 어쩌네 이런 거 선의의 점유자라든지 이런 자가 점유하고 있대요. 근데 목적물 돌려달라 그런다? 그럼 난 비용 못 받았다라고 해서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반환 거부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소유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누구에게? 현재 방해하거나 현재 방해하고 있는 자에게 해야 되죠. 예. 자, 그래서 청구권자는 소유자예요, 소유자. 그래서 거기 중요한 거는요. 청구권자는 소유자입니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미등기 부동산의 매수인이야. 미등기 부동산의 매수인 소유자야, 아니야? 아니죠.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까지만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어. 이거 앞에서 보고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 볼게요. 상대방.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고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 점유할 권리는 지상권, 임차권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점유할 권리, 지상권, 전세권, 뭐 임차권이 빠졌네. 임차권. 하나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점유 보조자는 나오면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아니다 안 된다 아니다 안 된다 이거 답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점유 보조자는 상대방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간접 점유자 나오면 무조건 된다죠. 예, 무조건 된다. 그 다음에 214조 소유물 방해 제거 및 방해 예방 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동그라미 치고요.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보니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이나 손해배상 담보 제공 요구할 수 있다. 그거만 있네. 그럼 행사기간, 제척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소유권은 항구불변의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영원히 행사할 수 있는 거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손해배상, 소유권 침해되면 당연히 불법행위야. 아시겠죠?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점유권은 점유권 자체가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라며. 그렇죠? 권리가 명확합니까? 불명확합니까? 불명확하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침, 일선, 손배, 공사, 인하 기억나세요? 이런 규정들이 다 들어가 있지만 소유권은 깔끔해.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고 방해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 제공 요구할 수 있다. 이걸로 끝이요. 그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 없나? 당연히 할 수 있다야.
그러면 행사 기간은 몇 년이냐? 제척 기간도 없다야. 소유권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공동 소유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주택관리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